임진왜란 때 시체를 3번이나 열어본 선비가 있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가장 큰 차이를 들라면 가장 먼저 해부학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서양의학의 탄생과 발달은 해부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양에서는 해부된 장기들을 관찰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신체 구조, 장기 구조에 대한 지식을 의학 치료에 응용하였다. 반면에 동양은 장기의 기능론적 측면을 중시했다. 즉, 동양에서는 해부학적 특질과 지식보다는 장기들의 기능과 상호 관련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학의 원조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저술에서도 뼈와 근육, 힘줄의 기능과 구조 등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히포크라테스에 이어 해부학을 본격적으로 의학에 이용한 사람은 갈레노스였다. 페르가몬과 알렉산드리아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로마로 간 그는 마르쿠스 아우레니우스 황제의 군의관이 되어 검투사들을 치료했다. 갈레노스는 시합에서 죽거나 다친 검투사들을 치료하면서 해부학 실습을 하였다. 그는 나중에 해부학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실을 가지게 되었다. 거기에서는 주로 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인 원숭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절개하고 해부한 지식으로 인체의 기관과 구조를 유추하였다. 갈레노스의 해부학은 베살리우스 등을 거쳐 15, 16세기에는 더욱 발달하였다. 특히 16세기 말과 17세기 전반에 걸쳐 활약한 하비는 해부학이 의학에서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해부학을 통한 엄밀한 실험과 그 실험을 통한 의학의 발달은 하비의학의 정수이다. 당시 이태리의 파도바 대학은 해부학의 메카였다. 파도바 대학의 학생이었던 하비는 해부학 연구에 열중하면서 동물의 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 1628이라는 저술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해부학을 시도하였다. 특히 심장을 통한 혈액순환을 해부학과 실험적 사고로 발견함으로써 중세의학이 근대의학으로 넘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양의학의 발달은 해부학의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동양의학 또는 한의학은 해부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유교적 전통이 뿌리 깊은 동양에서는 인체를 손상하는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신을 낳아주신 조상님에 대해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의 이념이 지켜졌던 것이다. 부관 참시나 육시와 같이 육신을 갈가흐 쫓아죽이는 것이 가장 무섭고도 지독한 형벌이었다. 한편 동양의학에서는 정, 혈, 기를 인간의 생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가령 정은 사람의 생명이 탄생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일종의 생령 같은 것이었다. 생령인 정을 담아 온몸을 순환하는 것이 혈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기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정과 혈과 기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잘 움직여주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상태였고 이 세 가지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병이 날 징후였다. 동양의학에서 중요시한 것은 바로 정, 혈, 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였고 건강과 아픔이란 개념, 치료 행위 등은 모두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설령 죽은 사람, 즉 기가 빠져버린 사람을 절개하고 해부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해도 거기서 얻은 지식은 기를 가지고 있는 산 사람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사이에는 해부에 대한 기본적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원자론적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서양의학은 죽은 사람의 절개와 장기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살아있는 사람의 치료와 병증의 적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서양의학은 원자론적이고 기계적 철학의 바탕을 둔 신체관이 주를 이루었다.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는 원자는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는 데 별 차이가 없었다. 물론 영혼의 유무가 문제시되기는 했지만 영혼은 어차피 물질이 아니었으므로 죽은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는 원자 또는 원소가 살아있는 사람과 다를 이유가 없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단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운동 여부로 파악되었다. 즉, 사람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운동하는 경우에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요,
그것이 멈추면 죽은 상태로 파악하였다. 동양의 경우는 기가 빠진 사람은 비록 살아있다 해도 죽은 사람으로 취급될 만큼 기는 동양 사상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죽은 사람은 기가 빠진 사람이고 기가 빠진 사람의 육체는 기가 충만한 사람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에 없고 있음은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장기도 죽은 사람의 것과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했다. 죽은 사람을 절개하고 해보하여 장기를 들여다본들 거기서 얻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랴. 죽은 사람에 대한 지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에 적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은 지식이었다. 당연히 해부는 필요 없는 것이었다. 물론 인체를 해부해서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은 있었을 것이고 동양의 의학자들 가운데도 실제로 해부를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의 해부는 그야말로 임시적이고 호기심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었다. 동양의학에서 해부학이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마도 서양의학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이후의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해부학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로 조선의 경우 남인실학자 이익을 들 수 있다. 그는 해부학과 함께 서양의학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에도 혹시 해부와 같은 서양의학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역사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에 의해 우리는 전유형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익이 서양 학문과 의학의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임난 때의 전유형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이다. 전유형은 양관 출신이었고 자신의 문집도 남겨놓은 덕에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다. 전유형은 본관은 평강, 자는 숙가, 호는 학송이다. 괴산의 유생으로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헌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왜군 격퇴에 주력했다. 임난이 끝난 1603년에는 붕당타파와 세자 보호 등을 포함 시사에 관해 15조목에 이르는 상소리 올려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전유형은 의술에도 조예가 있어 오장도를 그렸고 광해군과 왕비의 병을 고치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전유형 생존 시 그에 대한 기록이나 그의 문집 어디에도 그가 해부를 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가 해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망 후 한참 뒤인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문집에서이다. 그의 문집인 성호사설에서 전유형이 임난 때 3번에 걸쳐 사체를 해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전유형이 서양의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였는지 단순히 호기심에서 해부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동양의학은 신체관이 살아있는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던 만큼 죽은 사람의 해부는 필요가 없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의 해부는 도움이 되었을 것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였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신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겠는가? 아무도 공공연히 자신의 호기심을 드러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유학적 사고에서 이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조선의 경우엔 해부학이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비록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는 해부는 없었지만 종기를 째고 치료하는 절개와 같은 외과 수술은 조선에도 있었다. 오늘날에 비해 정근대 사회의 위생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였으므로 늘 피부 질환을 달고 살았다. 특히 외부의 상처를 통해 곱는 종기가 매우 많았다. 수십몇 년 전만 해도 이명래 고약이니 조고약 등은 종기 치료에 많이 이용됐던 고유의 약품들이었다. 임원국은 종기 치료로 유명한 의학자였다. 신분이 낮았던 관계로 정확한 활동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몇 건의 기록들을 통해 침구 치료할 종기 수술법을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임원국은 치종 비방이라는 외과 치료법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거기에는 다양한 종기들을 분류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침으로 종기를 찔러 피고름을 빼낸 다음 소금물로 소독한다는 내용은 오늘날의 생각과 다를 것이 없었다. 임원국이 외과 치료에 기여한 가장 큰 발전은 십자절개술의 소개였다. 그는 농양을 절개할 때는 십자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의 외과 치료법은 그 후에도 계속 전승되어 그의 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치종진암이라는 외과 수술법에 대한 서적을 출간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수술할 때 사용하는 외용약이 19종이 소개되어 있는 등 수술 그리고 소독에 관한 많은 임상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동양의학에서 해부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법의학서인 무원록이다. 무원록은 글자 그대로 원통함이 없게 한다는 것이다. 역사상 살인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죽음의 원인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무원록은 시체 부검 표준서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서양의 부검 방법이 배를 가르고 장기를 절개하는 것이었다면 동양에서는 절대로 배를 가르는 일이 없었다. 독살 여부를 추정하는 방법도 상이했다. 서양에서는 위를 해부하였고 동양에서는 밥알을 시체의 입에 물려 푸르게 변하면 독살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처럼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단순한 기술상의 차이가 아니라 전통적인 철학적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부학이 동양의학에서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과가 동양의학 발달에 손해가 되었는지 이득이 되었는지 다 함께 생각해보자. 시니어도 하면 됩니다. 힘을 내요. 화이팅! 이렇게 AI도 배우고 도전해봅시다.